알라 프리마입니다. 미슐랭 투스타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를 처음 예약할 때 사실 무슨 음식을 하는 곳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혔었는데요. 캐치테이블에서는 컨템포러리 다이닝이라고 하고 몇몇 블로그를 서칭해보면 창작 요리 위주라 하더라고요. 사실 다녀온 지금도 정확히 무슨 장르의 음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작 요리인 건 알겠는데 일식 베이스를 프렌치, 스페니쉬 스타일로 풀어낸 걸까 싶기도 하고요. 여튼 뭐 결과적으로 음식 자체는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훌륭한 집인지는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요. 4명이서 가서 140만원 넘게 나왔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의 식사였냐 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튼 자리입니다. 상당히 정갈하고요. 여담이지만 저 물수건 냄새 정말 좋던데 세제 못 쓰는 건지 궁금하네요. 가장 먼저 아호 블랑코, 아스파라거스로 만든 차가운 스프 같은 건데요. 여름이라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메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몬드랑 델라웨어 포도를 넣었다고 하네요. 위에는 올리브유 같고요. 은은한 스프 맛보다는 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포도 요거트 먹는 기분이긴 했는데요.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젤 형태로 만든 콘소메예요. 안에는 옥수수랑 성게가 들어있고요. 성게는 북해도산 우니랍니다. 상당히 녹진하고 고급스러운 우니 덕분에 맛있었어요. 옥수수도 들어있었는데 우니 맛이 워낙 강해서 옥수수 맛이 묻힐 정도였네요. 이거는 정말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일식 베이스인데 프렌치, 스페니쉬 같다는 느낌이 이 요리에서 느껴진 거였어요. 그 다음 요리에서도 같은 느낌이 이어지는데요. 일본 흑돼지로 만든 페르슈, 도화새우와 말을 섞은 튀김이에요. 페르슈는 프로슈토인데 딱 짭짤하고 맛있는 프로슈토였고요. 튀김은 정말 상당했습니다. 새 기름에 갓 튀겼을 때 느껴지는 고소한 풍미가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도화새우까지 썼어야 할 건지는 모르겠네요. 도화새우 정도로 고급스러운 새우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새우나 갖다 썼어도 이런 맛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구성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짭짤한 프로슈토에 튀김을 싸먹는 거였는데 프로슈토가 2장이면 튀김도 2개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정도 있습니다. 사실 제 욕심이죠. 그 다음 무늬오징어로 감싼 주키니 요리입니다. 보통 이 순서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맛은 괜찮았는데 무늬오징어 특유의 녹진이나 맛이라던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아쉬웠어요. 근데 무늬오징어를 저렇게 얇게 만들어서 감싸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놓고 녹진한 맛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은은하게 맛이 느껴져서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갯장어 요리. 이건 육수를 따로 부어주십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고요. 육수는 일단 맛있습니다. 뭔가 중식에 나올 법한 육수 맛이었고 은근히 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맛이었어요. 은은하게 가스오부시 향도 좀 났던 것 같고요. 부드럽게 잘 조리된 갯장어까지. 이건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맛있는 가이세키 요리 같았어요. 이제 리조또. 여기에서는 39,000원을 내고 트러플을 추가했어요. 평소 같으면 39,000원짜리 토핑이라면 납득조차 못할 텐데 왜 이런 것만 오면 경제 감각이 묻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트러플은 호주산 트러플이라고 하네요. 사실 호주산 트러플도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향은 정말 좋았고요. 캐비어도 특이하게 지리산 캐비어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평가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산 캐비어가 퀄리티에 비해 아직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서 괜히 자칫하면 음식값만 엄청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신토부리 마인드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트러플이랑 캐비어랑 함께 곁들여 먹는 찹쌀 리조또는 뭐 당연히 맛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리조또를 파스타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만족스럽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은 옥돔입니다. 맛있게 구운 옥돔에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소스까지 곁들인 친구 같아요. 부드럽고 기름진 생선 맛이 잘 느껴지는 생선이었습니다. 이게 또 훈연을 한 건지 구운 닭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도 나더라고요. 훌륭했습니다. 이제 스테이크 나이프까지 주고 고기가 나옵니다. 스테이크, 툭불 채끝 등심이니 고기야 당연히 맛있고 고기 자체는 너무 평범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같이 곁들이는 채소로 고추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덕분에 느끼할 틈 없이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로 스파게티입니다. 참소라에 부추까지 들어간 국적 불명의 파스타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맛있었어요. 약간 일본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이런 메뉴 하나쯤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적당히 짭짤한 오일 파스타였고요. 비주얼은 그냥 그렇지만 이게 또 은근히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네요. 이제 마스카포네, 에스프레소가 곁들여진 진한 디저트.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맛있고요. 비주얼이 상당해서 도대체 무슨 맛인지 무슨 식감인지 상상도 안 가는 디저트까지 나옵니다. 거품이 상당하고 그 안에는 딸기가 잔뜩 들어가서 새콤한 디저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꽤 맛있었어요. 그리고 커피에 뿌띠까지 나오고 마무리. 결과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럽게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역시 가격 대비 만족도를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긴 하달까요? 근데 요즘 식재료물
물가가 장난 아닌 걸 생각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퀴진이라는 장르를 하는 곳들 중에서 난해한 요리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들을 꽤 봤었는데, 여기는 일식, 프렌치, 스페니쉬가 섞이면서도 코스 전체의 밸런스는 또 훌륭한 편이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한 것도 좋았고요. 미슐랭 투스타라 예약이 힘든 곳인 줄 알았는데 이날 자리도 널널했던 걸 보면 이쪽 시장이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이 점차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